경매할 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반 2분의 1, 2분의 1 공유를 하고 있는데 A가 가지고 있는 A가 B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이 토지의 왼쪽 부분은 이제 A가 사용을 하고 A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B가 소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각자 이제 소유권을 내부적으로는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가지기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사용을 이제 해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등기부상에는 두 사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에는 그냥 반반씩 2분의 1씩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을 뿐인데 실제 소유권은 그 토지의 어떤 특정한 위치 또 특정한 평수 이런 부분을 특정인이 A가 사용하기로 하고 또 반대편은 B가 사용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그 공유 토지, 공유 부동산을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분할을 하는 것이 그죠? 필지 분할 같은 걸 하고 또는 건물도 이제 필요하면은 분할 같은 게 되거든요. 건축물 분할도 되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으면은 분할을 해서 두 사람의 합의에 걸맞는 그런 형식, 틀을 정식으로 갖춰두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반해서 실제로는 그냥 두 사람 간에 그냥 에휴, 다른 별일이 있겠나라고 해서 그냥 등기부상에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표기는 그대로 둔 채로 사실상 실제 사용만 그렇게 해오는 그런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제 두 사람이 뭐 그대로 살아 있다거나 두 사람이 관계가 유지된다거나 하면은 다행인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한 사람의 그 지분이 경매로 또는 공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가 실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낙찰 받은 사람, 그 소유권에 뒤늦게 끼어든 사람 하고 기존 나머지 공유자하고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은 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라고 주장을 하고 주로 이제 나머지 소유자겠죠. 낙찰되지 않은 지분의 나머지 소유자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그다음 낙찰자는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좀 깨려고 하는 일반 공유 관계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매뿐 아니라 이걸 이제 매매로 일반 매매로 취득해서 들어오게 된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상당히 있죠. 하지만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매도자 매수자 간에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하고 그걸 내막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는 오른쪽을 A가 나머지 이제 왼쪽을 A가 오른쪽을 B가 사용하는 그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A가 물건을 매매할 때 그 관계를 이야기 안 해주고 그냥 일반 공유 관계인 것처럼 팔아먹는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B하고의 어떤 그 약속 위반, 계약 위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매수인과의 어떤 책임 문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매매에서는 그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막 깨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매는 이제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만약에 A 지분이 일반 매매가 아니라 그냥 경매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경매라고 한다면은 그 경매 채무자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 물건을 뺏기게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A가 뭐 경매 그 감정평가 또는 현황조사 이런 과정에서 A가 그 뭐 감정인이라든지 또는 집행관 한테 이게 뭐 구분 소유적 고용관계니 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그 공적인 어떤 집행 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인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집행관이 나왔을 때 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누구를 만나볼 수도 없고 이런 거죠. 불시에 나와서 잠깐 보고 가고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다음에 집행관이 제대로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평가가 돼버리는 그냥 일반 공유관계로서 평가가 돼버리는 그렇게 취급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일반 매매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낙찰 받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나머지 소유자, 나머지 공유자하고의 분쟁 가능성, 분쟁 여지가 훨씬 일반 매매에 비해서는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왜 그러면 경매에서 이제 그런 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인 그 지분은 왜 그럼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서 이 부분을 그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명백히 아셔야 이제 낙찰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또 기존 나머지 공유자든 낭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2월 15일 2006 다의 68810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 자, 구분 소유자 공유관계가 처분될 때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그 특정 부분을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냥 지분 형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 지분의 처분은, 그런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지만, 후자, 일반 지분으로서의 처분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자, 여기 경매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이 경매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는 전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경매의 경우에는 조금 요건을 까다롭게 대법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공유 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 후에 경매를 실시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한 필지에 대한 공유자 지분에 대한 경매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공유 지분에 불과하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로서의 특정 목적물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공유 지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원심 판단을 이제 파기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은 이제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은 원심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뭐 어떤 근거에서 이제 승계된다라고 판단했냐면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위 각 건물의 위치 및 형상과 각 점포의 소유 및 사용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고 법무사직에 오랫동안 종사한 원고가 그 경매 절차에 참가하면서 경매 기록의 열람,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이 사건 전체 지분에 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원심 판단을 이제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심 판단은 좀 뭐랄까요, 약간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요런 걸 봤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리고 또 원고가 법무사에 종사한 만큼, 법무사인 만큼 이런 정도는 몰랐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주관적인 부분을 다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느냐, 승계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이런 주관적인 부분을 싹 빼버리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지분을 이렇게 경락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이 위 공터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그에 따른 감정평가와 최저 경매 가격이 결정되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 이게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거든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그것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이 사건 지분이 경매 절차에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 감정평가된 것으로 오히려 엿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제 판시를 읽어보면은 공터 부분 아마 보통은 이제 나머지 지분권자, 예를 들면 이제 A, B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A 지분 절반이 낙찰되고 B 지분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A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과 B와의 어떤 건물 철거 소송 이런 것들이 보통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B 입장에서는 A가 법무사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현황 조사서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가 되고 따라서 낙찰받은 부분은 원래부터 A가 가지고 있었던 왼편 공터, 이게 이제 공터거든요. 공터 부분이라서 B 소유, B가 오른편에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부분, 집을 지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라 마라 이렇게 개입할 수가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이 피고인 B의 주장일 것입니다. 원고가 아마 이제 철거 소송을 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제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원심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면은 원래 A가 갖고 있었던 부분, 공터 부분을 낙찰자가 승계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기각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감정평가서에 그냥 지분으로만 평가해서 그렇게 다뤄졌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관계는 경매를 통해서 깨진다. 그러니까 낙찰자하고 B는 그냥 단순 공유, 2분의 1씩을 가지는 단순 공유자이기 때문에 B가 그 공유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다면 그건 철거돼야 되는 것은 아니냐, 철거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대법원의 기본 확실한 여러 가지, 지금 이 사건 판례뿐 아니라 쭉 이렇게 이어져 온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경매에 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낙찰 받은 사람도 이게 감정평가서라든지 현황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황조사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표상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짐작될 만한 뭔가 어떤 요소,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내가 캐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거는 낙찰로 인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깨진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깨지고 그냥 일반 공유관계로 하는 것이 낙찰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 테고요. 아까 이 사건, 대법원 사건에서도 아마 그 법무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낙찰 받을 때 소송을 한 것을 보면은 일반 공유관계로 취급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반 공유관계로 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일반 공유관계로 가면은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낙찰을. 그걸 고려한다면은 이건 내가 실제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쓰고 있었지만 감정평가서라든지 현황보고서 이런 데다가 조사서 이런 데다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기존의 소유자가 이렇게 안 좋은 부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낙찰을 받으셔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네, 이런 뭐 경매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기존 공유자, 예를 들면 그 B 같은 A의 낙찰로 인해서 이제 그 나머지 남게 되는 B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지금 사례처럼 만약에 낙찰받은 사람에 의해서 건물 철거해 달라 이런 그 공격 이런 부분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건물 같으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 뭐 철거된다거나 또는 그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일반 공유 관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기존 공유자인 B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부분에 그러면 그 노력을 좀 해야 되냐면, 일단은 A와의 이제 분쟁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그 B가 주장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것이 기존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였다. A 소유권이 있을 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지내왔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A의 지분이 이제 낙찰된 이후에도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됐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A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좀 명백하게 재판에서 드러나야 돼요. 재판하다 보면은 이게 두 사람 간에 그냥 말로만 된 그런 합의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뭐 형제 관계라든지 또는 오랜 지인 관계라든지 등등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은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문서를 남겨놓을 필요 없이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 서로 오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낙찰되고 나서 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서 합의하고 그렇게 써왔는지 아닌지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A와의 관계, A, B 두 사람 소유였을 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외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입증, 그런 합의서, 또 그 합의서를 대외적으로 인증하는, 공정사무실에 가서 인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낙찰됐을 때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경매가 A 지분이 경매가 된다라고 또 공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했을 때 그것을 좀 분명히 분명히 이제 확인하고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경매법원에 그것을 인식을 시키고 현황 조사서 또 감정 평가서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전제로 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2분의 1의 지분이 아니라 A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분이 왼쪽 부분 절반이었기 때문에 그 왼쪽 부분에 대한 절반이 경매 대상물이고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 가격은 어느 정도다 라고 하는 전제로 이제 감정평가되고 현황조사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경매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B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경매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감정평가사나 그다음에 집행관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시키면서 또 의견서로서 정식으로 좀 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경매법원에다가.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경매가 돼야만 낙찰받은 사람의 구분소유적 권리관계를 승계할 수 있는, 승계해야만 되는 그런 권리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칫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일반 공유관계화 돼버림으로써 건물을 인도해야 된다든지 철거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그게 좀 한심한 상황이에요. 워낙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판례가 그런 법리가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그걸 경매법원에다가 주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일반 공유관계처럼 변모되는 권리관계가 변모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찰자한테 어떻게 보면 시달리게 되는 거죠. 합의하자. 또 내 걸 비싸게 주고 사라. 또는 당신 걸 싸게 사겠다. 이런 식의 낙찰자로부터 부담을 받게 되고 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두 가지 부분 A와의 분명한 합의, 서면상의 합의, 그 다음에 경매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 제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B 입장에서는 A와의 관계에서 조금 이게 안 좋은 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때는 어찌 보면 좀 잠자코 있는 것도 괜찮죠. 잠자코 있으면은 그게 감정평가사나 집행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모르고 그냥 일반 공유지분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실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그동안 써왔다라고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부지리를 또 득할 수도 있잖아요. 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례를 좀 잘 보고 각자 낙찰받는 입장이다 또는 기존 공유자 입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